네,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론 부분 얘기하고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실무적인 거는 다음 강의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세율이라는 거는 면세랑 또 구별이 됩니다. 뭐 보시면 뭐 소비지국 가세 구현이니 역진성이니 뭐 이런 거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대표님들한테도 쉽게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 신입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시려면 영세율은 국가에서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려면 부가세 10% 걷어들이는 경우와 0%로 안 걷어들이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좋겠어요? 안 걷어들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수출 촉진 목적으로 외화 획득 목적으로 영세율 부가세 10%인 거를 0%로 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목적이 큰 목적이 수출 촉진 목적입니다. 수출을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는 수출이 대부분이다. 영세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수출 여러 가지 뭐 있을 겁니다. 재화를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는 영세율 관련된 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국내에 개업을 한 서비스 회사인데 대표님 계좌를 봤더니 외화 통장에 외화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님한테 이건 뭐냐 얘기를 드렸더니 그거 내가 해외에서 뭐 해외에 있는 땡땡 법인이 나한테 국내에 홍보하는 일을 맡겨서 내가 돈을 받은 거다. 그럼 그건 매출이시네요? 네, 매출 맞다. 그럼 세금에서 발행도 해외라서 못 하셨을 건데 이거 왜 부가세 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안내문 같은 거 보낼 때도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뭐 카드 발행 내역, 온라인 매출 이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해외 의뢰를 받아서 뭔가 매출이 있었는지 영세율 매출인지 사전에 판단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국외 거래라고 하더라도 100% 영세율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이런 거를 누락을 안 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표님한테 그런 이슈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 해외 의뢰를 받아서 국내 홍보하는 용역에 대해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았다 또는 원화로 받았다. 이게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보는 챕터가 이 기타 외화 획득의 재화 용역에 관한 겁니다. 이게 영세율인지 아닌지 요건은 딱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공급받는 자의 요건, 재화 용역 요건, 이게 업종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 요건, 요 세 가지는 기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누굴까요? 해외에서 의뢰를 한 사람이겠죠. 그 해외 법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법인이나 뭐 해외 개인 그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지 않은 사람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외국인이 또는 외국 법인이 의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의뢰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돈도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가끔 걸리는 경우니까 그래도 물어보셔야 되겠죠. 외국에 어떤 법인이 맡겼다 이러면 그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나요?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국내 계약은 반드시 저희가 해외에 있는 법인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돈도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우리 사장님의 업종 재활용용을 공급하는 사장님이 업종이 어떤 거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문가 기술업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상품 중개업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아무래도 수출이 물건 파시는 분들 상품 중개업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뭐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쪽은 여기 출판 영상인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외 법인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 업종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국세청 홈택스에 업종 조회하는 거 거기서 보시고, 그다음에 통계청 업종 코드랑 연계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금 결제 요건이 있습니다.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던지, 그러니까 원화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한 은행에서 매각을 한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도 됩니다. 또는 그 외국 법인한테 줄 돈이 있어서 차감하는 방식도 됩니다. 또는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수표 발행도 있고, 외화를 송금받아서 외화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외화 계좌로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화 계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영세율 중에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이지만 업체의 다양한 종류별로, 사실 수출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화 수출하는 업종들, 뭐 상품 중개업이나 이런 업종들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해당되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업종이 해당 안 돼서 해외랑 거래를 했지만 10%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대금 결제 방식과 업종이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법인, 뭐 국내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랑 직접 계약하고 돈도 그쪽으로부터 받고 하는 요건이 해당된다면 이거는 영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세율, 이럴 때 영세율은 뭘로 입증하느냐? 입금받은 입금증으로 첨부를 해서,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외에 첨부 서류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런 입금증, 외화 공급 전표, 은행에서 대표님한테 이거 입금받은 입금증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금증하고 혹시 뭐 계약서도 있으면 계약서까지 첨부하시고 해서 우리가 요런 전자신고 외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굳이 뭐 우편으로 제출하시지 말고 부가세 신고 후에 신고 번호 가지고 전자 서류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외화 입금증 있으셔야 되고, 뭐 거래 계약서 요거는 없어도 뭐 굳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조사관이 필요하면 추가 요청합니다. 그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영세율 중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